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또 이번 주 저희 일정들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만기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오늘 전략 챙겨주신다고요. 일단 가지고 나온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만기가 다가왔는데 약간 포지션의 변화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아침에 보고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만기는 이번 주가 올 때 원래는 그 외국인이 콜매도, 풋매도를 해서 가두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개인은 양방향을 여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관도 양방향을 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지수가 막 뛰었는데 포지션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당일 포지션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서 기관은 매수 쪽으로 몰려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콜 쪽에서는 다 매도 쪽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매도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다 매도가 들어오는데 272부터 265까지 매도가 들어옵니다. 지금 코스피 200 기준 268이거든요. 근데 기관도 역시 매도가 들어옵니다. 기관도 매도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풋 쪽에서는 양쪽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일 포지션 갑자기 변화가 들어왔는데 누적은 어떨까 봤더니요. 이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관과 외인이 전부 이익 실현하면서 콜 매도를 강화해 주면서 풋 쪽에 변동성을 주고 있다. 근데 272부터 265까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코스피 200 기준 268.75니까 원래 결제는 265 저희 코스피 200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상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니냐, 변동성이 좀 어렵게 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현재 상태 물론 내일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지난주까지 포지션이 일정하게 유지되고다 갑자기 변화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가긴 거의 어렵습니다. 방향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내일도 만약 이 모습이 더 강화되면 일단 상방 쪽은 이번 만기까지는 닫혀 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죠. 글로벌 이슈 상으로 보면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기대감이 오죽하면 7월에 금리 인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번 달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촉발자가 된 게 뭐냐면 고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비농업 부분이 시장 예상치가 한 18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7만 5천 명 정도 나오면서 연준의 그 명분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금리 인하가 이 시점이 정말 적절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뭐 하는 겁니다. 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한 4% 올랐어요.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고 갈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인 거죠. 만약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가 정말 역사적 고점 부분이라면 금리 인하 카드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더 못 가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더 과시화되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틀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많이 사용해버리면 다음에 주가가 악재로 인해서 빠질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가 멕시코의 관세 얘기를 하다가 철회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관세를 매기고 무역 분쟁을 하려는 인도라고 합니다. 정말 인구 많은 나라들만 건드리죠. 근데 사실 성장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인도는 미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혼자서 전부 상대가 될까에 생각을 합니다. 물론 G1이고 또 군사력도 역시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번지게 되면 결국 금리 인하 효과도 없어져 버리고 시장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 현재로서 트럼프가 이 시장을 받치기 위한 노력하는 것까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나 글쎄요라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마지막 이슈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도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쓰리봉 위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요 캔들과 요 캔들가 캔들 하나 차이가 난다고 했죠. 이거에 만약에 되면 다 맞춰지는 겁니다. 8개. 그러면 제가 지난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봉의 아래꼬리하고 윗꼬리가 길어지는 캔들이 나올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는 모이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상태에서 유바단이 끝나면 다음 달에 음봉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위치로 본다면 트럼프의 압력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 투자가로 하여금 장기적인 이점을 줄 것이냐 단기적인 시그널일 거냐의 싸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일 거라고 보는데 만약입니다. 진짜 이픈데요. 이 위에 치고서 올라가가 여기 치고 올라가 저 위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일단 기술적 공에서 저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치고 간 다음은 정말 새로운 파동. 어떤 파동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른 파동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긴 파동. 그럼 거의 뭐 한 35,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는 저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봉이 아니잖아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해서 또 일목균형표상으로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한 번 이 걸린 거에서 이 돌파되는 경우에는 잡주에서 외에는 없습니다. 잡주도 열에 9은 100%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 금리 인하를 제가 못마땅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게 나중에 쓸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영광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이 드디어 카드를 만집니다. 히토르 카드. 이 히토르 카드를 왜 만질까요? 일반적으로 알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전 세계 95%를 생산해서 그중에서 80%를 미국이 가져간다. 뭐 이런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린 건 사실이죠. 근데 예전에 일본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히토르 카드로 일본한테 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자기네 기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리스트.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뭔가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건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 결과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가 있으면 연준은 금리 인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도 해야 되겠고 중국과 뭔가를 하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 우선이라면 불발. 그럼 지금 상승이 어려운 거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아니고 중국과 협상이라 그러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어쨌든 20일까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차트상으로 보는 음봉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음봉이 커지고 있죠. 요 양봉까지 메워주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추세선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깊은 하락이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부빌 언덕이 있어야 사겠죠.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금리 인하를 또 권고를 했죠. KDI 금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IMF도 역시 KD 이렇게 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효력을 보기 위한 어떤 규제가 좀 철폐가 됩니다. 특히 대출, 부동산 쪽에. 그래야 정말 힘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수 탄력이 둔화되면서 지금 겨우겨우 빨간불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IT 기업들 다 모아놓고 미국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라며 경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됩니다. 각 이슈가 어떻게 증시에 반영될지 모르겠으나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